성수기에 일해서 비수기에 먹고 살아야 되고 비수기에 또 빚져서 성수기에 갚아야 되고. 라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기사분들.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나도 내 월급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만약 너희들이 노조를 그만두기만 하면 살려주마. 혹은 표적감사에서 제외시키겠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영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수리기사였던 최종범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 환경과 열악한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의 참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 바로 그가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였는데요. 이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과 동료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한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와 숙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 이곳에서는 지난 2일부터 고 최종범 씨의 유족과 동료들이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극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최종범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한다. 손톱이 빠지는 것은 일도 아니고 맨날 다치고 또 특히 에어컨 같은 걸 고칠 때에는 정말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하게 일하거든요. 거기서 진짜 뭐 2층 같은 데서 떨어진 적도 있고요. 실제로 떨어져서 뭐 다치고 사장한테 그걸 얘기하면은 사장은 뭐 예를 들자면 찢어진 바지 사줄 테니까 일을 끝까지 마치고 와라. 그래서 병원에도 한 번 못 가고 일 끝까지 마치고 오고 그랬거든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종범 씨의 죽음에 대해 삼성전자 측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 남편은 삼성에서 지시하고 삼성에서 수임료를 받아서 입금을 하고 삼성에서 나온 월급을 받고 생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책임을 묻고 싶고요.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였던 최종범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지난 10월 31일. 세상을 떠난 지 50일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생전에 최종범 씨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종범이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새벽까지도 하고. 뭐 어디 저희가 잠깐 모이더라도 일을 한두 개라도 더 하려고 저녁 늦게까지 하다가 나오는 사람이었고 항상 손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났던 형인데 남들보다 노력한 만큼 그 대가라는 것 자체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가 아니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상위 1%에 들 만큼 업무 실적이 높았다는 최종범 씨. 하지만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유족 역시 생전에 최종범 씨가 받은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그 성수기 때만 진짜 죽도록 일해서 돈을 받는데 성수기에 일해서 비수기에 먹고 살아야 되고 비수기에 또 빚져서 성수기에 갚아야 되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었거든요. 결국 33세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젊은 가장. 과연 그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생전에 최종범 씨가 몸담았던 곳은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겉보기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였지만 실제 그가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였다. 삼성전자는 AS 업무 처리를 이중 도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로 AS 업무 전체를 위탁하고 삼성전자 서비스는 다시 90% 이상의 수리 업무를 100여 개 협력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입 격차가 심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데 있다. 사실상 이제 성수기는 그나마 이제 돈을 좀 월급당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요즘처럼 비수기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생활조차도 힘든 그런 월급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런 고충들을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느끼고 있고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비수기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임금 수준이란 것이다. 실제로 한 협력업체 기사의 경우 비성수기 임금이 성수기의 4분의 1 수준. 그에 비해 삼성전자 서비스 직영센터 직원은 큰 차이가 없다. 과연 이런 임금 격차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에어컨 수리를 위해 고객을 방문한 정우형 기사. 교체 부품이 없어서 재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의 업무 실적은 방문 횟수와는 상관없이 단 한 건으로 처리된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자재가 필요해서 당장 공수를 못해서 다시 또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2번을 방문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한테 준 그 책정된 건 최종적으로 이걸 수리해서 몇 분 걸렸나 그걸 따져가지고 분당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과는 상관없이 AS 처리 건당 실적에 따라 임금이 책정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 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근로시간 기본적인 근로시간 측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근로시간 측정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센터는 삼성전자 서비스는 근로시간이라는 걸 안 잰다니까요. 건수만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금 책정 방식이 1급이나 시급이 아닌 분급 방식이란 사실이다. 즉 삼성전자 서비스가 수리 형태별로 미리 정해놓은 표준 수리 시간에 분당 임금 225원을 적용해 수리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임금 체계가 노동력 착취를 위한 매우 기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한번 서비스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수리만 하고 갑니까? 아니거든요. 상담도 해주고 이런저런 문제, 뭐 다른 문제들이나 사용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수리를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뭐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는 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무상이에요.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딱 수리하는 것만 빼고는 다 무급이라는 거예요. 서비스업의 특성과 노동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도급제 임금 체계란 것이다.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특히 외근직 AS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또 수도권과 달리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어쩌면 수리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라든가 상담 시간이 훨씬 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수리 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나머지 부수적인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반영이 전혀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있죠. 근로기준법상에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노동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기본급은 보장하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사들의 주장이다. 마이너스 성과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들으시죠?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떤 뭐 노동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마이너스로 표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70만 원. 그래가지고 처음에 급여 지급액은 뭐 한 300 몇십만 원 해놔요. 그래서 마이너스 70만 원하고 각종 떼는 거 쭉 떼버리면 80만 원. 총 실제 지급액은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최저임금법을 피해 나가고. 성과급에 마이너스 56만 원이라고 적힌 한 기사의 임금 명세서. 그 실체는 이렇다. 건당 수수료와 각종 수당의 총합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을 경우 임금 명세서상에는 기본급을 허위로 부풀려 명시한 다음 부풀린 금액을 마이너스 성과급 명목으로 다시 차감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비수기에 한 달 임금 19만 원이라는 명세서를 손에 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 서비스가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취재팀은 해당 업체의 입장을 물었다. 서면을 통한 삼성전자 서비스 측의 답변은 협력업체별로 임금 체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된다. 근데 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만들어 놓은 임금 체계, 즉 건당 수수료라고 하는 임금 체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 협력업체 사장이 형식적으로 사용자입니다. 그럼 협력업체 사장에게 최저임금 위반했으니까 시정해라. 그 백날 얘기해도 삼성전자 서비스가 건당 수수료 임금 체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이상은 협력업체 사장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아무런 재력도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적 책임은 협력업체 사장한테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이중 도급과 협력업체 기사들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서비스 사업인 가전수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1조 7천억 국내에서만 저희 이제 삼성전자 밝힌 건 없는데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자면은 삼성전자 얘기를 종합해서 추정해보자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그 돈 정도가 사실은 지불이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가느냐 실제로 서비스로 제공이 되느냐를 보고 보면은 서비스 기사들한테 가는 돈이 3,30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20% 안 되는 거거든요. 80%는 뭐냐? 삼성전자 이익으로 챙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국내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AS 비용은 제품마다 그 비중이 다른 점을 감안해 대략 10% 내외. 문제는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AS 비용 중 약 6천억 원만 삼성전자 서비스에 지급하고 있고 협력업체는 그중 약 3,300억 원만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중도급을 통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애프터 서비스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익 사업으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다 보니까는 이런 다단계 도급 구조까지 가게 된 거고. 이중 도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용을 이제 쥐어짜기 때문에 도급이라는 게 쥐어짜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최저임금 미만 사업자도 부지기수고 뭐 12시간, 13시간, 15시간 일하는 것들도 뭐 아주 상시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세계 1등 기업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게 애프터 서비스 기사들 같은 경우 일반화돼 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는 마지막 날을 남긴 고 최종범 씨.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로 일하는 동안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업무에 그리고 비수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족과 동료들의 증언인데요. 자, 이민수 PD, 최종범 씨와 같은 처지의 협력업체 기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건당 수수료와 분당 임금제라는 데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계는 일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비롯해 이동 시간과 상담 시간 등은 철저히 제외한 채 오로지 수리 한 건에 소요된 시간만을 분당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법률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임금 체계와 노동 조건을 이해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데요. 네. 협력업체 기사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기 위한 온갖 편법이 총동원된 기형적인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네. 심지어 한 전문가는 악의 롤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며 다른 기업들이 모방할까 봐 두렵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 기사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또 위장 도급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중 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 위장된 도급 형태로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는 전국의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삼성규탄 집회가 열렸다. 저희는 이곳에서 삼성이 직접 나와서 유족이 사죄하고 교섭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동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최종범 씨의 죽음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자기는 원청회사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각 전국에 있는 170여 개 서비스 센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 교섭은 그쪽이랑 하는 게 맞다. 직접 관리 통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고 감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원이고,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들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이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노동력을 제공받은 실제 당사자는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란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이번 상황은 원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과 관련된 일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위장 도급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상의 독립성과 인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없이 그야말로 한 회사의 노무관리 부서처럼 행동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도급이 아니고 위장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서비스와 그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실체에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장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협력업체 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으로 나뉜다. 먼저 경영상의 독립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도급 계약서인데,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협력업체 모든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동일한 유사한 업무이죠. 그런데 이 업무 다른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그 영업의 자유를 원청회사가 이미 여기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수시로 컨설팅을 원청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예. 교육, 그다음에 이제 자료, 심지어 이제 경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원청회사가 그 수급이라고 되어 있는 협력업체에 모든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또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 지도와 경영 감사를 실시하는 건 역시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중요한 근거란 것이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 두고 있는데 그 업무의 어떤 수행이나 그 불만율 같은 것들을 항상적으로 자기들이 미리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력업체에 따라서 어떤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준다 이런 건데 이건 사실 그 각각 만약 독립되어 있는 도급과 수급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협력업체 69곳의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임원 및 간부 출신이 사장이란 점. 최근 10년 사이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역시 협력업체 경영 독립에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흔히 말하는 그 정관예우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임원들이 있어요. 부장, 차장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이 가까워지면은 삼성전자 서비스 이제 여러 가지 협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력사들의 실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매년 하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하위 몇 프로 하면 항상 그 프로테이지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잘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실적이 좀 안 되는 쪽에 이거 실적이 안 돼서 계약 해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쪽 그 임원이 바로 그냥 사업자 등록을 내버리고 그 직원을 다 데려가 버리는 거죠. 경영상의 독립성과 함께 위장도금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인 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에 있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인 정우형 씨. 그가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구축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다. 오늘로 이제 그 고객이 이제 AS 신청을 하신 거네요. 예, 지금 이 고객분의 댁으로 갈 건데요. 이게 예전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삼성전자 로고가 찍혀 있는 삼성이 저희를 주는 그 PDA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고객분하고 통화는 됐고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에게 찾아뵐 겁니다. 위장 도금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가 빠진 기기로 교체됐지만 삼성전자 서비스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 도구업체를 통해서 전달했다면 모르겠는데 바로 PDA, 그 통합 점산망을 통해서 직접 삼성전자가 도구업체 AS 기사한테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건 불법 확인 소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실제로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상당한 노무 지휘권 행사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고. 실제로 시사 매거진 2580을 통해 방송된 화면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아침 조회 시간에 본사 직원이 협력업체 기사들을 직접 교육하는 현장이 생생히 담겨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사람을 뽑아 하청인 협력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서비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기사인 줄 알고 처음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다 가르쳐요. 옷도 주고 다 주어요. 명찰까지 주고서 어느 센터에 가서 근무해라 라고 하고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기사인 줄 알지 하청업체라고는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취업부터 해서 그 인사 고용까지 다 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처럼 원청이 하청업체 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채용과 교육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서비스는 채용과 교육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아예 그걸 띄워놨어요. 우리가 채용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그 교육을 시키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까지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근로계약은 협력업체하고 한다라고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게시를 했는데 직접 관리를 자기가 했으면서 근로계약만 회피를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는 바로 그 서비스를 통해서 분기별로 10조 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면피를 하려고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업체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는 또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걸 협력업체로 아웃소싱을 한 이런 다단계 아웃소싱 아주 전형적인 사례고요. 삼성전자 서비스의 위장도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주로서 이거 하청 사업에서 실체 인정 여부하고 또 하나가 업무 지휘 명령 두 가지인데 거기 어느 하나의 요소가 해당된다고 하면 뭐 불법 파견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여러 개 요소들을 종합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파견적 요소를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를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이 교육을 시켰는지, 교육 내용은 뭐였는지, 강사는 누가 불렀는지,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성이 요구하는 센터 있죠. 협력업체를 조사 대상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도둑에게 이 수사를 맡긴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부실 수사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증거 자료로 당시 근로감독관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바람이 뻥 빠졌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바람이 빵 파가지고 이거 불파다 하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연출 실천 보고가 들어갔어요. 뻥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들 입김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마트는 안 그랬어요. 근데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단속해야 될 그런 정부 기관이 오히려 그 위장도급에 대해서 사실 면책해 준 꼴이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제는 백주대낮에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완전히 만들어준 거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부실 수사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도급 논란.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네,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삼성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재벌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형적인 편들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정에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가늠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위장도급 논란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위장도급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이제 노조 탄압 의혹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은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그동안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과 분급제라는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민주적인 노조 활동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 측의 표적 감사와 회유, 그리고 폐업 협박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구에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였던 이면우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기가 막히고 좀 그렇지요. 저는 삼성전자에 서비스 들어갔다 하길래 큰 회사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 황당하고 뭐라고 진짜 지금도 믿어지진 않아요. 3년차 수리기사였던 현호 씨의 갑작스런 죽음. 유족과 동료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에서 비롯된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아니 어느 회사든 간에 이 사람 몸 아프다 하면은 병원에 보내주고 하잖아요. 근데 몇 건을 갖다 처리하고 가라고 하니까 병원 갈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지. 현우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던 게 그 금전적인 그 분당 그 금액으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수기 때 어떤 그 여유를 가지려면 성수기 때 그만큼 힘들게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과로가 겹쳤지 않았나. 이런 사정은 다른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이 적은 비수기를 대비해 여름 성수기에는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하는 형편. 퇴근 시간도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를 통해 근무 현황을 상세히 확인해봤다. 한 수리기사의 9월 3일자 업무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단 10분의 쉬는 시간조차 없이 일정이 빼곡하다. 점심시간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형편. 전문가들은 이처럼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 이민호 씨와 같은 참담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방문을 하는 시간을 거의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12시에 잡았다가 그 일 마치고 다시 나와서 다시 다른 집으로 가면 1시인데 그 사이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노동 시간이 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자들의 경우 실태 조사 결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 상태와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실정이다. 우선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 한 60시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40시간 노동을 하는데요. 평균이 60시간이고 많을 때는 주당 80시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아니 시간의 근로, 뭐 휴일 근로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시간, 15시간씩 하루에 일해서 가장 많이 손에 쥐는 게 한 300, 안 되면 한 80. 이 상황 자체가 사람을 정말 우울하게 해요. 지난 7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와 살인적인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이들을 기다린 것은 삼성전자 서비스 측의 노골적인 탄압이었다는 주장이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는 보통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미 동재 얘기 들었듯이 일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아침부터 해서 뭐 저녁 12시, 저도 뭐 새벽 1시까지 일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되질 않죠. 그런데도 노조가 생기고 나니까 그 성수기 때 감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로 이제 타겟이 된 사람들이 이제 노조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 타겟이 됐죠.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역시 노조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졌고 최종범 씨 또한 그 대상이었다고 동료 기사들은 증언한다. 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 감사 대상이 됐어요. 했는데 이번 감사는 3, 4년 전에 있었던 자료, 이미 3월 달에 감사해서 이미 다 했었던 것들, 그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너 이때 이 자재를 썼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거 부정이다. 최종범 기사는 그때 이제 감사를 진행하려고 감사 자료를 줬어요. 그 10월 달 중순쯤인가 될 거예요.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노조에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또 월급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압박이 심하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적으로 좀 심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감을 빼앗아갔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가입을 회피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지역을 뺐습니다. 우리 지역이 천안 시내 전 지역을 하고 전이면 쪽까지 해서 일부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천안 시내에서 접수가 많이 되는 곳, 그 지역을 묶어서 본사 기사만 들어갈 수 있게끔 지역을 뺐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한 8월 달쯤에 8월 중순쯤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때쯤부터 뺏어서 저희 일감이 줄었어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AS 초과 물량에 대한 지역 이관이라는 입장, 노조원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 역시 사실 왜곡이란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보면 그 노동조합 조합원을 겨냥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감사에 만약 뭔가 잘못된 것만 있으면 하여튼 징계를 하겠다 위협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조합에서 탈퇴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식의 거의 일반적인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노조에 가입한 것이 알려지기만 해도 사실은 곧바로 그 협력업체를 실제로 폐업을 시킨다고 위협을 합니다. 혹은 없애버리거나 혹은 물량을 이관시켜버리거나. 그러니 당연히 협력업체 사장, 즉 중간관리자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노조 측에서 바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지사장이든 어떤 중간관리자들은 이 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유를 해서 이제 그렇게 회유를 한 녹취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폐업된다. 나와라. 그리고 뭐 울산 뭐 센터나 이런 데서는 만약 너희들이 그러니까 노조를 그만두기만 하면 살려주마. 혹은 표적감사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노동권 유린 현상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 가입 움직임을 보이는 해당 업체 사장을 회유했다는 것. 이런 정황은 은 의원이 취재팀에게 제시한 녹취록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삼성에서 노조에 대해 인정이 안 합니다. 사업장 패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협박 절차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S기업 노사전략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이 담긴 이 문건은 노조가 설립될 경우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번 문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또 불법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또 고사와 전략하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문건이 실제 그 문건에 따라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와해시키거나 탄압했던 실행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에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삼성이 지난 3, 4분기에 10조 영업이익을 올린 것처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은 뭐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뭐 복지나 경제 민주화나 또는 뭐 노동권이나 이것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그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삼성의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30, 40대 노동자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거죠. 이제는 전 스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멈춰줘야 된다.
아니 기업은 이윤을 충분히 벌어라. 단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헌법과 노동법은 보장하고 벌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그것을 지킬 생각입니다. 단 한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서비스는 그동안 업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삼성의 옷을 입고 일했지만 정작 삼성의 직원은 아니었던 협력업체 기사들의 참담한 현실이 있었다.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는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뼈아픈 고통 위에 세워진 1등 서비스. 이제는 그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에 따른 노조 탄압 의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조원들은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와 회유,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센터의 경우 일감을 떼어서 직영센터나 노조 활동이 미약한 곳으로 관할구역을 넘기고 있어서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는 노조 탄압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취재팀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면 답변을 통해 간략하게 입장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예. 또 최종범 씨의 유족과 동료들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서비스와는 상관없는 일로 협력업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력업체 기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와 또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이 문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위장도급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법부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의 바람은 아이들 데리고 여름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낼 여유조차 없이 힘들게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고 최종범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말,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는 동료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번 문제에 당사자들과 또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시사 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